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월요일 이 강동선을 마치고 입국을 하는데, 아, 지금 이 제목으로 이 송영길 호남 대통령 문제를 제가 다루고자 합니다. 이제 이런 게 있는 건데, 정치인과 정치 논객의 차이는 뭐냐?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급적 정보를 통제하죠. 알려주질 않아요. 예, 숨겨요. 숨기면서 이 유권자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정보만 터뜨리지. 대표적으로 제가 최근에 지금 이 공작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장성철 같은 사람은 자기가 이 다루는 그 시청자들에게 정말 이 정확하고 바른 정보를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리가 없어요. 물론 제가 사석에서 장성철을 만나도 내가 이제 우리 이 시청자들을 좀 속여보겠습니다. 막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 근데 내가 듣는 그 사람의 발언이나 그 사람이 그 김무성 밑에서 커왔던 걸 보면 장성철이 방송에 나갔어. 그 시청자들에게 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주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자기의 개파 보스 김무성의 정치적 이익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방송계가 심각한 게 장성철뿐이 아니야. 내가 같이 방송하는 저 민주당에서 공천받아가지고 출마하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내 옆에서 같이 방송하면 내가 돌아버릴 정도야. 그냥 다 거짓말, 다 거짓말. 시청자를 개돼지로 만드는 거죠. 특히 민주당 사람들 무조건 민주당이 이긴다? 이대로 가면은. 자, 그렇게 몰고 가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뭐 국힘당이든 제대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둘 다 개판 엉망 돼가지고 둘 다 개판 되면 누가 이기게 되겠습니까? 권력을 쥐고 있는 기득권 세력인 윤석열 정부가 결국 이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참 지금 이 방송 환경이 심각하다. 유튜브까지 포함해서 뭐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정확한 정치 논객이나 정치 언론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끌고 가고 싶은 판은 나중 얘기고 일단 빨리빨리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독자들에게. 정보를 풀어주고 이 국민과 시청자를 속이는 개돼지들의 그 정치 공작을 빨리 알려주고 그게 이제 마키아벨리라 그랬잖아요. 마키아벨리가 르네상스 때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정치 기득권자들, 권력자들의 수법을 막 알려줘가지고 국민들 그 당시에 이 서민들이 속지 않도록 하는 게 마키아벨리거든요.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책이 다 금서가 된 이유가 그 문제 때문이라 그렇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어느 언론사도 제 말을 보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겠어요. 자기들의 더러운 기득권을 깨부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저를 언론사들이 안 다룬단 말입니다. 마키아벨리랑 똑같은 거죠. 자, 오늘도 나는 사실 그거와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뭐 한 달, 두 달 정도 제가 빨리 먼저 얘기하는 건데 남들 한 달, 두 달 뒤에 아는 거를 미디어치 독자들이 한 달, 두 달 먼저 안다? 그럼 그만큼 남들보다 앞서가는 거야. 나는 내 독자들에게 질 좋은 컨텐츠 서비스를 한다는 거지. 이런 얘기 들어가면요. 과연 나는 송영길 대표 쪽에서 과연 이런 얘기 나오는 거를 좋아할까? 난 별로 안 좋아할 거라고 봅니다.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자기 이 어찌 보면은 자기 동지들 한 20명과 함께 지금 보트 피플 항해하면서 살아나가야 되거든. 이 사람은 생존이 문제야 일단. 근데 여기서 막 내가 송영길 호남 대통령을 밀고 막 이슈 시켜버리면 이게 좋아하겠냐고요. 당분간은 이재명과도 손잡고 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저도 뭐 그런 부분을 꼭 고려 안 한 건 아닌데 지금 시점에서라면은 미디어치라는 언론 사이트고 제가 언론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정도 이슈는 던져놓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즉 내가 지금 소영기를 호남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런 흐름이 잡혀간다. 그런 흐름이 잡혀간다는 것을 우리 미디어치 독자들에게 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이 검찰 제가 요건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성만 윤관석의 혐의가 거의 대동소이한데 왜 하나는 석방이고 하나는 구속이냐? 음?
이게 정말 돈봉투 뿌린 게 사실이고 이게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라면은 그거 개입해 있는 이성만은 왜 풀어줍니까? 구속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증거인멸하고 도주 우려가 제일 핵심이지만은 사실은 어떤 게 있냐면은 중형의 우려. 그러니까 막 10년, 20년 형 받는다. 그러면 무서워서 도망갈 거 아니냐. 중형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돈봉투 사건이 정말 엄청난 부정부패 사건이고 하면 왜 이성만은 구속을 안 시키냐는 거고, 윤관석이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이성만은 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습니까? 이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따지면 다 공범들 아니야. 지금 한동훈 쪽이 주장하는 거 보면 윤관석, 이성만, 송영길 다 공범들 아닙니까? 근데 왜 한 명은 구속하고 한 명은 풀어줘? 제가 알고 있는 법원의 상식으로 보면요, 이거는 설사 의원들끼리 돈 좀 나눠 먹었어. 그래도 액수가 너무 미미해서 그냥 당내에서 밥값 정도 처리한 걸 갖고 이거는 벌금형 정도기 때문에 이거는 구속 사유가 안 된다. 벌금 정도 맞는 거 가지고 미리 구속하면은 그 강제로 살았던 그분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구속 사유가 안 되는데 둘 다 구속 안 시키면은 한동훈이가 목이 날아가잖아요. 한동훈의 눈치 봐서 둘 중에 누굴 구속시킬까? 야, 이성만이가 좀 세게 나오네? 아, 나중에 이거 잘못 걸리면 큰일 나는데? 야, 좀 그래도 만만해 보이는 윤관석 구속시키자. 이걸 거야, 이거. 이거 말고는 둘 중에 하나가 구속될 이유가 없어요. 둘 다 풀리던지 둘 다 구속시켜야지. 자, 이제, 뭐, 이거를 쭉쭉쭉 해가지고 지금 돈봉투 받은, 뭐, 20명, 거의 실명이 지금 다 나왔는데, 첫 번째, 제가 강동서도 얘기했지만, 이 돈봉투 관련해서, 국회 본청에서 외교소 회의실에서 돈을 주고받는다? 하여튼 뭐 모든 돈봉투 사건을 한번 검색해 봤을 때 본청에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겁니다. 예, 내 기억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돈을 주고받으려면은 은밀한 데서 주고받아야 되는데 국회 본청은 우리가 흔히 보는 국회 있죠? 의사당 있죠? 의사당 거기야 거기. 거기는 전체 국회의원, 전체 보좌관 1000명이 넘는 기자단이 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복도만 하더라도 붐벼요, 거기는. 더군다나 상임위소에 실리는 그냥 우수한 사람들 왔다 갔다 하거든. 거기서 한 놈이, 윤관석이죠. 윤관석이 300만원짜리 봉투를 10개를 들고 오고, 국회의원 10명이 봉투를 300만원씩 받아 나갔다고 해서, 소설을 써도 좀 말이 되게끔 써야지. 그 당시 내가 찾아보니까, 소영길은 이미 여의도에 자기 캠프 사무실을 냈어요. 아, 돈봉투 나눠먹기 제일 쉬운 데가 어딥니까? 캠프 사무실 당권자 사무실이지. 즉, 소영길 캠프 사무실에 가서 나눠먹으면 될 거 아니냐고. 거기가 제일 은밀한 데잖아. 무슨 본청 가서 돈을 나눠먹냐, 본청 가서. 자, 그 나머지는 이제 본청에 오지 않은 의원회 가서 돈봉투 5명? 아니, 왜 또 의원회 가서 받냐고. 소영길 사무실 가서 받으면 되지. 여의도 사무실 가서. 물론 의원회 가는 본청보다는 조금 한가하지. 근데 의원회 간에는 바로 이렇게 막 출입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저기서 거래 안 해요. 저기서 거래 안 해. 심지어 국회의원이 뭐 민원인하고 돈 주고 받을 때만 하더라도 의원회 가서 절대 안 합니다. 왜? 아니 밖에 나가서 여의도에 식당이 한두 군데야? 룸 있는 데가? 거기 가서 문 걸어 잠그고 돈 주고 받지. 출입 기록 다 남아있는 의원회 가서 돈 주고 받고 출입 기록 플러스 알파 기자들 1000명이 헤매고 다니는 본청에서 돈 주고 받아? 이 자체 이거는 이 기자들이 이 어용 기자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얼마나 무식한 인간인지. 이게 한동훈이가 있는데 이거 조사 누가 했는 한동훈이든 이거 소영길 대표 수사는 김영철 한동훈과 함께 태블릿 조작에 가입한 그 어용검사 이놈들이 한 거 아닙니까? 좀 머리를 좀 써서 하라고. 여기 더 웃긴 게 나왔어. 나는 여기서 본 게. 자, 아까 외통위 사무실에서 수수 10명 이거 황당하다 그랬죠?
의원회가 9명인데 이 의원회가 9명이 누구 나오고 있냐? 솔직히 난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근데 김승남 의원 당시 전대선거관리위원을 맡아서 특정 캠프 활동해서 전대와 관련한 어떤 근본도 제공하세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성격이 송영길 선거운동을 돕는 사람들끼리 밥값 나눠 먹었다라고까지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최대한 양보했을 때 송영길 쪽에서 거기까지 인정하고 있잖아. 혹시라도 모르지만 송 대표 입장은 나는 거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도망 돌았다는 얘기는 같은 캠프에서 서로 밥값을 나눠 먹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선거관리위원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돈이 들어갑니까?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이면 저쪽 상대편에 홍영표라고 상대방이 있었는데 선거관리하는 위원한테 돈 봉투가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고 소용길게. 받겠어요 솔직히? 얘가 받겠습니까 그 돈은 이거? 이거야말로 선관위 매수잖아.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받았으면요 이거는 같은 캠프원끼리 밥값 나눠 먹은 거랑 차원이 다르게 선거관리위원회 매수죄가 들어가잖아 이거는. 그러면 김승남은 훨씬 더 엄중 처벌해야 되지. 당장 구속을 시켜야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돈을 먹었으면 그건 뇌물죄 아닙니까 이거. 근데 왜 따로따로 조사 안 해? 그 캠프원끼리 돈 돌려서 밥값 나눠 먹은 거는 그건 다 해요. 다 해.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 돈을 준다 캠프에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건 어떤 선거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이거. 옛날에 옛날 20화국 때나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최근 현대 정치에서 그런 거 불가능합니다. 자 김윤덕 의원 한마디로 코미디다. 나는 홍영표 후보를 도왔는데 말이 됩니까 이게? 홍영표를 돕는 사람한테 소영길이가 300만 원 줘? 아무나 갔다가 막 꽂으니까 지금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자 외통위 사무실서 수 10명 이거 자체 말도 안 되는 거. 이거는 지금 송 대표 쪽은 어떻게 해명하냐면은 통상적인 자기 지지 의원들 모임이었다 본청에서. 그래서 자기 비서가 적어놓은 수첩을 그냥 후속 수사도 없이 야 여기 모인 10명 이놈들 이날에 돈 먹었다 갖다 그냥 덮어 씌워버렸다는 거고, 의원회가 9명 이거는 내가 그냥 한동훈하고 김영철이가 그냥 별로 안 좋아하는 놈들, 뭐 대표적으로 김용민, 김남국 이런 사람들 그냥 막 갖다 찍어. 민병덕 그냥 지 마음대로 찍은 거야. 지 마음대로 지가 죽이고 싶은 놈들 찍어버린 거 아니냐 이거야. 김남국이나 지금 김남국 김용민 둘 다 걸린 걸로 나오거든요. 한번 봅시다. 김남국 김용민 김용민 아닌가? 김남국까지인가? 하여튼 나중에 이거 아직까지 다 정확하게 안 나왔으니까 김남국까지는 걸린 거로 좀 나와요. 김남국까지는 그냥 한동훈이 지가 싫어하는 놈 집어넣은 거 아니냐. 이거는 10명 모임과 관계없이 따로 받았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가고 있다.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증거는 김남국이가 돈 봉투 받았다는 증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어쨌든 이 줄 소환을 하는데, 자 20명을 줄 소환하는데 지금 의원들 20명 전체가 무슨 헛소리냐. 아예 그냥 명예훼손으로 고소 들어가겠다고 지금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자백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거? 그렇게 되면은 송영길에 대한 소환은 더 늦어져요. 이렇게 되면은 송영길 수사는 또 2달 3달 또 밀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왜 사람을 멀쩡히 프랑스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또 끌어들여가지고 소환도 못하고 점점 이렇게 이 한동훈과 검찰이 수렁에 빠지는데, 여기서 지금 최대 문제는 지금 이걸 내가 박강원 민주당이거든요. 지금 최대 문제는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지금 송영길 쪽은 검찰과의 싸움에서는 밀릴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어디가 문제냐? 여기가 문제인 거야, 여기가. 박강원이 돈봉투 의혹, 내로남불, 온정주 한번 이미 검찰이 지금 조작하고 있다는 게 지금 탁탁 걸리잖아요. 딱 봐도 박강원이 당신은 정치 해봤다며? 아니 당신 같으면은 본청에서 돈 주고 받냐고. 본청에서 알 거 아니야. 본청에서 돈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는. 근데 뭐야 이거 내쫓겠다는 거잖아요. 내쫓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미 김은경 혁신위는 벌써 송영길 쪽 20명 이 국회의원들 죽이려고 불체포 특권을 무력화시켜놨고 박강원이는 내쫓겠다는 얘기고. 그냥 그대로만 있어서 이재명하고 노웅래하고 윤관석 이성만 하듯이 체포동의안 부결만 시켜주고 있으면은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사건을 애써서 김은경을 내려와가지고 불체포 특권 없애버리고 박강원이는 내쫓겠다. 수박과 이재명의 야합이잖아요. 소영길 일파를 다 쫓아내려고. 이게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고, 이 문제가. 가만히만 있었으면 이 사건은 한동훈이 역공당에서 끝나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이재명하고 이 수박들이 야합을 해서 송영길 애들을 내쫓고 있어요. 바깥으로 내쫓고 있습니다. 지들 살려고 지들 동료들을 팔아먹고 있는 거야. 자, 그렇게 됐을 때 나는 내가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조언해 주는 거는 김은경이 당장 자르고 김은경이가 무력화시킨 체포동의안 그거 다시 살리라는 거야. 이재명 대표 본인이 포기하는 건 좋아. 나는 포기하겠어. 근데 우리 동료 의원들은 검찰 독재로부터 내가 지키겠다.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야권의 리더도 우뚝 쓰지. 근데 그게 아니라 김은경 같은 똘마니 시켜가지고 지금 동료 의원들을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지금 팔아 넘기고 있는 거거든. 이거는 그거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불체포 특권 지금 필요하다. 우리가 윤석열하고 싸울 때는 그거 다시 입겠다라고 선언을 이재명 대표가 하지 않고 박강원이가 이런 핑계 대면서 이제 이 소영길 쪽 사람들을 그냥 밖으로 내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 분당이에요. 그냥 분당이에요. 이거. 그 분당도 지금 얘들 하는 거 보면은 깔끔하게 분당되는 게 아니라 아주 더럽고 치사하게 분당될 가수 높아. 왜? 20명에 대한 영장을 한꺼번에 안 치고 계속 나눠치기 시작하면은 얘네들은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거냐 말 거냐 막 이걸로 논쟁 벌이다가 무너져 버린다고. 그 성문 누가 열었어? 김은경이랑 이재명이 열어줬잖아요. 그 성문 열어주고 박강원 같은 인간이 이제 윤석열의 그 검찰 군대를 들여보내고 있고 이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송영길 대표하고 이성만, 윤관석 플러스 알파, 돈봉투 이름 나온 20명 그리고 이런 검찰 독재에 대해서 분노하는 플러스 알파, 김용민 등등 분당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분당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지금 송영길 쪽이 의도적으로 신당 청당 가겠다는 게 아니잖아. 이게 다 쫓겨났잖아. 지금 동료들에게 쫓겨났잖아. 한겨울에 시베리아 월파로 밀어냈다니까 너희들이.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은 살아야 되니까 바리케이트를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0명 플러스 알파로 신당 창당 들어가죠. 당연히. 볼 것도 없는 거지 이거. 만약에 내가 송영길 대표면요. 8.15 강주 집회 전후에 이재명한테 때릴 거야. 당신 지금 김은경이랑 뭐하고 있는 거냐. 왜 불체포 특권을 그걸 무력화시켜서 동료 의원들을 지금 사지로 내몰고 있냐. 이거 다시 바로 잡아라. 이런 요구를 하고 계속 이재명이 딴 핑계 대고 도망다니면 당연히 신당 창당하지. 말할 것도 없이. 볼 게 뭐가 있어요 이거. 본인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관계가 없어요. 이 신당에 들어갈 일도 없고 나는 관계가 없어요. 다만 송영길 대표가 태블릿 PC 투쟁에 대해서 힘을 붙여주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제가 같이 가겠죠. 이 싸움에 대해서는. 근데 무슨 민주당이 분당이 되니 뭐니 내가 거기에 왜 관여하겠습니까? 의도적으로 민주당을 분열시킨다? 그래서 나한테 얻는 게 뭔데? 이렇게 해서 민주당 분당을 바라지 않으면은 이재명 개돼지들은 이재명에게 불체포 특권 다시 가져오라 그래. 그럼 분당 안 돼요. 내가 장담하는데 불체포 특권 그거 다시 가져와서
돈봉투 실명 있잖아요. 이거 지켜주면 분당 안 됩니다. 분당 안 돼. 그러니까 분열 조장이 어찌 떠들지 말고 불체포 특권 다시 주워오라 그러단 말이에요. 그럼 분당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 안 하면 분당 될 수밖에 없다고. 이거는 각자 살아야 되니까. 그럼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있는 이 껍데기 이 개쓰레기 민주당하고 나는 송영길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 20명들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뭐 추진력 이끌 없고 관계없이 어쨌든 이 사람들은 험한 바다에 보트 타고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투쟁력이 있든 없든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게 돼 있죠. 구조적으로. 그럼 그 사람들이 투쟁야당이 되는 거야. 송영길과 함께 자연스럽게. 뭐 꼭 20명도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볼 때 20명 다 안 와도 돼. 이런 경우는. 사실은 한 대여섯 명만 있어도 승당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근데 내가 2014년도입니다, 이거. 2014년도인데, 제가 2013년, 14년도에 순천과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 대통령론을 제가 참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때 보수에서 저한테 뭐 난리 쳤는데 나는 호남 대통령론을 보수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나는 보수에서는 최대집 대표를 대통령감으로 지지를 하지만 최 대표는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아. 네, 그 사람은 보수니까. 내가 얘기하는 호남 대통령론은 민주당 얘기하는 거거든. 그냥 보수한테 야 너희 빠져. 너희는 해당 사항 없어. 이건 민주당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 얘기를 했던 게 지금 딱 들어맞아요. 지금 현실하고.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겠다는 건데. 응? 자, 나는 문재인이고 안철수고 이재명이고 이 범민주당의 리더를 한 번씩 해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과연 안철수, 문재인, 이재명이 호남정당 민주당의 리더가 될 만한 커리어나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냐. 문재인은 노무현이 시다바리밖에 한 게 더 있어? 그거 말고 경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노무현 시다바리 이외에 아예 경력이 없는 사람이고. 안철수? 백신 바이러스 대한민국의 웬만한 기업들이 다 수출하는데 수출 하나 못하는 국내용 김대중이 키워준 벤처사업. 벤처사업도 아니죠. 그거밖에 더 있어. 안철수가. IT 강국 항구에서요. 해외 수출 하나 못하는 국내용 기업이야. 그냥. 아마 기업인들 볼 때 안철수 비웃어. 저거 뭐냐고. 그거 말고 무슨 경력이 있냐고. 이재명? 성남시장 하다가 경기도지사 학교 더 있어. 그것도 그 당시 뭐 박근혜 탄핵이 연결돼가지고 뭐 누구든지 당내 경선만 통과되면 그냥 다 이기는 선거. 그 전에는 그냥 민변 따까리 변호사였죠. 자, 거기에 비해서 이 당시 2014년도에 있는 이 민주당의 이 호남 출신 사람들, 강훈태 광주시장, 내가 좀 여러 명은 예를 들었는데, 뭐 지금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니까 하여튼 일단 내가 김경재 씨부터 해서 몇 명 예를 들었는데, 단지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민주당에서 대권 주자가 못 되고 문재인, 안철수, 이재명 같은 허접한 인간들이 단지 영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 후보가 돼요. 이게 노무현 효과의 잘못된 응용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노무현은 3당 합당 때 안 따라갔기 때문에 부산 출신인데 호남 민주당의 하나의 빚을 이제 지게 된 거지. 호남 민주당이 노무현에게 빚을 지게 된 거예요. 다 3당 합당 따라가서 출세하는데 노무현만 호남 포위 3당 합당을 내가 거부한다. 이래가지고 이 있습니다. 이 노무현의 트레이드마크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호남 강주 민주당 사람들이 노무현에게 우리가 보답을 하자. 그런 심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플러스 알파 박지원 씨 자기 말로는 김대중과 자기가 노무현 만들었다. 왜? 어차피 호남은 90% 몰표가 가니까 부산
울산 부울경표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돼서 노무현 가방모찌 시다발이 문재인도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보다도 한참 밑바닥인 이재명까지도 이제 이 TK지 거기는 경북 안동 되는 거고. 제가 그 이전에 이 2014년도에 뽑았던 사람들 얘기는 안 할게요.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호남 쪽 지지자들. 송영길과 이재명을 놓고 송영길이 이재명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 하나만 대봐. 뭐가 떨어집니까? 능력이나 커리어나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운동 경력 비교도 안 되지 이재명하고. 소영길이 훨씬 많지. 독서량 뭐 게임도 안 될 것 같고 그거는. 그리고 소영길은 불필요한 사적인 불미스러운 일 하나도 없지. 형수한테 쌍욕을 퍼붓던지고 김부선이고 어쩌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지. 송트남 그거 판결문 다 나와 있습니다. 판결문에 그거 소영길은 자느라고 관계없고 그거 임종석 얘기 나온다고 판결문 다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호남 사람 입장을 생각을 해보라고. 호남 사람 입장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잘 싸워? 윤석열하고. 이재명이 잘 싸워? 소영길이 잘 싸워? 이건 뭐 뻔하면 소영길 제일 잘 싸우지. 커리어 문제 없어. 그런 소영길을 놔두고 왜 TK의 그 쫄보 이재명을 지금까지 지지하고 있었냐고. 민주당 호남은. 이게 지금 단순히 내 개인의 이 호남 대통령론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저는 목포를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목포에 있는데 지인들 순식간에 이재명에서 소영길로 넘어가 버려요. 호남에 이런 사람 있었네? 소영길이랑 이렇게 잘 싸웠어? 지금 핵심은 사실은 커리어고 나발이고 이게 아니라 윤석열하고 제일 잘 싸운 사람 필요한 거거든? 제일 잘 싸워 소영길이. 또 하필이면 호남이야. 그럼 소영길로 가는 거지. 왜 싸우지도 못하고 국민적 지탄 먹고 보수 중도에서는 이재명 하면 폐륜으로 돼 있지. 저런 인간을 왜 지지하냐고 민주당 호남이. 이걸로 붙으면요. 만약에 소영길이 깃발리고 이재명 한다까지 붙잖아요. 게임도 안 돼. 이재명은. 민주당 호남 기반 정당이기 때문에 게임도 안 돼. 이재명에 줄 서 있는 그 어영놈들 잘 들어가 너희들. 줄 잘 서라고. 이재명 버틸 것 같아 저거? 저 쫄보가? 20년 만에 김대중 이후로 약 20년 만에 호남 리더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호남의 투쟁 리더가. 그거 나오면 안 되나? 응? 민주당은 꼭 그렇게 어리버리 멍청한 부산 TK 얘들만 나와야 돼? 내가 그 얘기를 한 거거든. 이 당시에. 호남 대통령 싹을 잘라버렸다. 이거 안철수부터 해가지고 이게 문재인이 이때 이재명도 없었지. 오직 호남은 원래 개돼지니까 90% 몰표 나오니까 영남권 표 들어가자. 요 더러운 정치 공작 때문에 호남 리더가 싹이 말랐어요. 그걸 지금 어찌 보면 우연히 소영길이 뚫고 나간 거거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건 뭐냐. 호남 정당이 호남의 리더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지. 정치공학적 이유로 영남의 허접한 놈들을 자꾸 대통령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호남이 영남 인물을 막 90% 몰표를 줘야 돼. 이거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기 고장에서 키운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자 이런 의식은 다 있어요. 한마디로 텍사스에서 활동했던 부시를 우리가 대통령 만들자 텍사스 몰표 나오고, 시카고에서 활동했던 오바마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시카고 몰표 나오고, 아칸소 주지사였던 클린턴 만들자 아칸소 표 나와. 아무도 뭐라 안 그래. 그거 지역감정이라 얘기하는 놈 아무도 없어. 90% 몰표로 김대중 대통령 된다. 왜 지역감정이야? 호남에서 호남 대통령 만들겠다는데. 박근혜 80% 나왔지. 박근혜 80%. TK에서 80% 나왔어. 박근혜.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은? 왜 영남 출신 애들을 호남이 90% 몰표를 그것도 줘가지고 상대 지역을 심판하러. 우리 호남이 잘나서 집권하겠다 이게 아니고, 저 경상도 정권 저거 심판하려고 경상도에 있는 가장 허접한 놈 데려가지고
선거해보겠다. 이게 지역 감정 중에서 가장 나쁜 지역 감정이고, 이번에 대구 경북 충청에 있는 저 어용 조작검사 윤석열에게 80% 몰표를 준 거, 이게 잘못된 지역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방법을 먼저 쓴 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 바로 잡아야 되는데, 소영길이라는 전남 출신 후보가 나와버렸잖아요. 자, 이러면 소영길이 만약에 대권을 꿈꾼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김대중이 갔던 길로 가게 되겠습니다. 김대중이 대권 3수하고 4수할 때 점점 오른쪽 넘어오잖아. 호남 출신이니까 호남표 90% 먹어. 근데 충청, 강원, 경상도 어떡할 겁니까? 이 표를 공략하기 위해서 원건, 합리, 보수까지 넘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DJT 연합, 김종필, 박태준 연합까지 간 거 아닙니까? 나중에 물론 다 깨고 엉망됐지만, 반면에 문재인이나 이재명 같은 자가 호남표를 90% 먹으려고 그러면은 쥐들이 관계가 없으니까 호남하고 어떻게 합니까? 강경자익으로 가는 거야. 강경자익으로. 저것들이 잘 싸워서 강경자익이 된 게 아니고 호남표 먹으려고 강경자익 쇼를 하게 돼 있고, 실제로 윤석열 같은 검찰 권력자한테는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게 된다고. 이재명이가 잘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잘 싸우는 게 아니야. 호남표 먹으려고 일베 같은 거 허접한 애를 데리고 싸우는 척만 했을 뿐이지, 영남권 후보를 호남이 데려오는 순간에 계속 저것만 악순환 반복이 돼요. 반면에 송영길 집권한다? 자, 호남 출신의 호남 후보가 나와버렸어. 그러면은 똑같아, DJ하고. 충청, 강원, 경상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중도, 온건, 보수까지 넘어온다고요. 그렇게 돼야지 보수에서도 이쪽으로 진격을 하고 민주당도 오른쪽 진경하면서 중간지대가 넓어지게 돼 있거든. 지금은 그게 핵심 사안이거든.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핵심 사안은 그겁니다. 중간지대가 넓어져야 돼.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반드시 호남 후보가 나와야지만 중간지대로 끌고 들어온다고. 이재명이가 민주당 후보 하잖아요. 지금하고 똑같이 가두리 쳐서 딱 좌우병 나눠가지고 개돼지 관리밖에 안 하게 돼 있어요. 왜? 가두리가 터지면 이재명은 호남에서 찍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져 버리거든. 호남 개돼지 가두리도 가둬야 되는 거야, 이재명은. 그래서 이 민주당이 이꼴 난 거고, 소영길 대표는 호남 가두리를 풀어야 돼. 어쨌든 이신점신, 이 호남 출신 나 뽑겠지. 그거 믿고 가두리 터야지 영남권, 중부권, 강원권 공략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민주당은 다시 호남 기반의 호남 인물을 내세워야지만 이 정치적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어찌 보면 이 수박들과 이재명이 송영길 쪽을 쫓아내다 보니까 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고, 민주당이랑 껍데기 하나도 중요한 거 없죠. 전단 정권 때 신민당 돌풍 일으켰어. 그 신민당을 이민우가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김대중, 이현삼이 민주당 다시 창당해버렸지 않습니까? 신민당 버려버리고 민주당 버려버리고 정신만 가져와서 창당하면 끝나는 거야. 저 수박 덩어리들, TK의 저 허접한 놈들 있는 거를 왜 민주당이 찍어야 됩니까? 민주당 호남이. 그래서 지금부터야말로 민주당 호남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똑바로 차려야 돼.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호남이 키운 인물 대통령 만들어보자. 그렇게만 가요. 그렇게만 갔어도 대한민국 정치 이렇게 안 망합니다. 자, 우리 미디어워치